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0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전체 사망자는 255명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수칙 준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국립공원 운영과 정부 일자리 사업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재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착돼야 등교 수업과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0% 넘게 폭등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경제 정상화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명이 발생해 78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환자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80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2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 발생 사례는 없어 사흘째 0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55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50명이 격리 해제돼 전체 격리 해제자는 9,333명이 됐고 완치율은 86.4%가 됐습니다. 현재 1,218명이 격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생활 방역이라는 새 일상이 시작됩니다. 개인 방역과 위생 수칙 준수가 더 강조되는데요. 권남기 기자가 사례별로 알아봤습니다. 아프면 사나흘 쉬어야 합니다. 몸살이나 감기일지도 모르지만 코로나19 초기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섭니다. 일단 쉬고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1339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 간 거리는 1에서 2m를 두도록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 꼭 마스크를 쓰도록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등은 한 자리씩 뛰어 예매하고 극장과 공연장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지그재그로 한 칸씩 뛰어 앉기가 권장됩니다. 교회나 절에서도 마찬가지. 더불어 단체 식사나 합창, 구호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동은 삼갑니다.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야외 활동 중에서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필수입니다. 거리 두기가 안 된다면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실외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2차례 환기도 필요한데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생활 방역이라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의 생활화가 핵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착해야 등교 수업도 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가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지만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지침의 의미와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부족한 점이나 실천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지침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착되어 튼튼한 방역이 뒷받침되어야만 등교 수업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산업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8개 전략이 추진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식품부와 중기부, 산학연 전문가 등 모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보건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 제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8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에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 방식을 확산해 산업 현장의 복원력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K방역, K바이오는 새로운 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정책 등을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종합적 전략인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코로나19 사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보다 환자를 더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런 의료진들에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버팀목이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병원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홀로 병실에서 도시락을 먹는 환자들을 위해 응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시작한 마음 건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매일 새로운 글귀에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2시는 환자들이 하루 한 번 체조하는 시간. 3분 남짓한 체조 영상에 등장하는 건 재활치료사들입니다. 나이 든 환자도 따라할 수 있게 쉽고 간단한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이 건강 충전 체조를 따라하시고 힘이 나셨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주위에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따라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렇게 환자의 쾌유를 위해 마음을 쏟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마음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문을 닫자 배송 아르바이트로 번 생활비로 의료진을 위한 티셔츠 200장을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의료진 분들께 환복용 티셔츠를 보내드리면 그런 연약한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병원 게시판에 가득 붙은 의료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붙인 쪽지와 의료진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이른바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하는 물결이 커졌다는 소식도 큰 힘이 됩니다. 동료분들 사진 찍은 거 보면서요. 아, 이런 거 있었네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서 웃고 또 오늘 하루의 피로를 또 달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감염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그리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시민들. 하나로 합쳐진 그 마음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된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시설 등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 관람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한동씩 건너 개방하게 되고 동물원은 실외 관람시설을 전부 개방하고 실내 관람시설의 경우에는 동물원별로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실외 관람시설은 현재와 같이 개방하고 실내 시설 중 에코리움을 오늘부터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 재개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와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사업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의 경우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던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는 유선으로 대체합니다. 실내 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 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화상 모금 운동에서 우리나라가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여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영국 총리는 백신 개발이 나라 간 경쟁이 아니라며 불참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 화상 모금 활동. 목표액 75억 유로, 우리 돈 10조 원을 채우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각국 대표를 연결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대표해 5천만 달러, 600억여 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갱신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대한 5년 단위 공약과 올해 가입한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에 줄 기여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And will make additional contributions of $50 million to the partnerships, including at Gavi's next replenishment. I'm also happy to announce that Korea will start to provide financial contributions to CEPI. 중국과 아일랜드가 우리와 비슷한 금액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8억 5천만 달러, 1조 원여로 1위 공여국이 됐고 일본과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때 목숨이 위태로웠던 영국 총리는 개인의 경험을 내세우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The race to discover the vaccine to defeat this virus is not a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but the most urgent shared endeavour of our lifetimes. It's humanity against the virus. 모금 활동에 불참한 미국 정부를 겨냥한 말입니다. 1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약속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부자 나라의 백신 독점을 경계했습니다. They don't care about what nationality you are. So long as COVID-19 is somewhere, COVID-19 can spread anywhere. 3시간 동안 개최된 행사에서 30여 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가 참석해 10조 원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최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입니다. 다만 각국의 사망자 집계 기준이 다른 만큼 지금 당장 일괄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해명입니다. 영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9,427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41명이 늘어나 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영국의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보건부 발표가 아닌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당초 영국 정부는 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만 발표하다가 지난달 28일부터 요양원과 호스피스 등 지역사회 사망자를 합계해 내놓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국민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전망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TV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러스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이를 물리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난 3월 중순 이후 휴교와 휴업, 이동 제한 등의 봉쇄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해서 오늘 11일부터 단계적으로 학교와 상점 등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월 초까지는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재확산을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름 휴가철 기간에도 주요 국제 여행을 제한할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유럽에 남아있을 것이며 이보다 더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20% 넘게 폭등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멋진 상승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5% 급등한 24달러 56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3.9% 오른 30달러 97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래 가장 긴 상승세라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이달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과 함께 각국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봉쇄 완화에 나서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Prices and now we're back to 20, and that's I think another part of the overall market theme that says things can begin to get back to normal. They're not going to be totally like they were, but they're more normal than they were a month ag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원유 수요가 재개되면서 유가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다며 반겼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일터 복귀와 공장 재가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 다우지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서서히 상승해 3분기에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3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했던 언급의 연장선으로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중국 책임론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들었다며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본다며 아주 명확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be reporting on it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Steve. We'll be reporting. There'll be plenty of people ask me that question, and we will be reporting very definitively over a period of time.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하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다며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And what happened should never ever have happened. China should have informed us that they had a problem. 하지만 조사한 내용을 언제 내놓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미국 언론은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 관리들이 대중 관세 재개 구상을 고려하는 등 실제 무역전쟁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과 영국의 항공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3,400여 명을,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은 3,100여 명을 감원합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는 10월 1일부로 관리 행정직 30%에 해당하는 3,400여 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사전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이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현지 시각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케이트 지보 유나이티드 항공 인사 노무 담당 부사장은 이 메모를 통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는 7월 중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1분기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여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직원 임금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1천여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본사 소재지 시카고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관리 행정직 직원 약 11,5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시카고에 근무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3,15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5일 발표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항공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최대 12,000명이 정리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의 인력 구조 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과 관련해 빠르면 내일이라도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백신의 연내 개발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에볼라 출혈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되어 온 렘데시비르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환자 1명당 10일간 투여를 상정했을 때 14만 명분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던 개발사는 이후 의료기관에 차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는 10월에 50만 명분, 12월에 100만 명분을 만들어낼 계획이라는 것이 개발사의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We welcome the recent data from the randomized control trials, the randomized control trial that has been don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s signals of hope there for the potential use of the drug. 다만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재고가 있고 치료제가 필요한 나라에 당장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WHO의 수장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 세계가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습니다. This virus will be with us for a long time, and we must come together to develop and share the tools to defeat it. 코로나19 대책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빠르면 내일이라도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줄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세계 최상위인 쿠바는 코로나19 위기국들에 대해 의료진을 파견하며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남아공 프리토리아 공항.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시민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쿠바 의료진입니다. Será difícil. Cada día tendrán que luchar contra un enemigo invisible, poderoso y destructivo. 쿠바는 지난 3월에는 유럽 최대 피해국 이탈리아에 의료진 50여 명을 파견했고 인근 온두라스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Donde estamos convencidos que trabajarán con denuedo, donde estamos convencidos que brindarán lo mejor de sí, pero además. 이처럼 지원이 가능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8.2명으로 세계 최상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만 의료는 교육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분야로 무상의료 서비스가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는 지난 2010년 아이티의 콜레라와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 당시에도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기준 쿠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00여 명, 사망자는 60여 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쿠바가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연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